안녕하세요. 세일즈모닝TV 용쌤입니다. 영업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새로운 고객을 모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고수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을 또 창출하고 또 새로운 고객을 모시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이제 롱런을 하기도 하는데 입문을 해서 영업 분야에 입문을 해가지고 조기에 드랍하시거나 일이 힘드신 분들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가망 고객 발굴과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일에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영업은 영원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 소개를 잘 받는 확실한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영업에서 고객 발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뭐냐면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인이나 기존 고객에 대한 이제 소개를 통한 영업의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DB 영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개척 영업이 있는데요. 개척은 사실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업에 어떤 영업 분야든지 수백 년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고객이 만족을 해서 소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소개받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개를 잘 받으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그 이상을 세일즈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시는 분이 적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는 단순히 어떤 이런 화법의 문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지 소개를 많이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죠? 소개를 잘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알기 전에 소개가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원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소개 요청과 소개를 끌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업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은 원리에 대한 부분만 아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개의 원리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감동 소개라고 이제 명명을 해봤습니다. 주로 이거는 고객과 컨택에서 상담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 소개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 이후에 이제 고객이 됐어요. 그 이후에 서비스나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신뢰 소개가 굉장히 좋은 핫한 소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응원 소개라고 제가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이건 상담 과정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에 전 과정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구매를 하면 내 친구나 지인들한테 이 사람 너무 좋아. 이 제품 너무 좋아. 너도 써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 자동차의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한 10몇 명을 소개해 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2명은 계약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감동 소개, 신뢰 소개, 응원 소개, 이게 소개의 큰 범주, 또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실 게 감동 소개인데 여기서 감동이란 이런 겁니다. 뭐 기가 막히다, 멋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고객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영업 담당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구나를 느끼는 거를 제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상담 과정에서 이분은 완전 다르네.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뢰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된 이후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 담당자한테 평상시에 고마움과 믿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왠지 내 영업 담당자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막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성향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영업 담당자를 담당자한테 내 지인이 아는 사람한테 소개해주는 이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크게 소개의 원리를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감동 소개, 신뢰 소개, 응원 소개. 자, 응원 소개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의 원리는 앞 두 가지에 대한 얘기들 제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동 소개입니다. 자,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고객 입장에서 감동한다는 것은 이거죠.
나와 함께 지금 앞에 있는 아니면 나랑 같이 이렇게 뭔가 진행하고 있는 영업 담당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이 이 상담 과정에서 뭐 때문에 다름을 느끼는지, 이거는 무수히 많은 시간 속에서 이미 검증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단순한 설명만으로 과연 고객 입장에서 차별성을 느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열심히 설명하고 정보 전달하고 이런 거에만 치중돼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많은 영업 담당자 중에 그저 한 명일 뿐입니다. 차별성을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럼 고객 입장에서 차별성을 느끼고 차별성을 느낀다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걸 제가 감동 소개라고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필요성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과 공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지 고객이 영업 담당자인 나한테 다름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검증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성 중심의 상담은 뭐냐면 고객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성이 없는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필요성은 좀 낮은데 그걸 좀 끌어올린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상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논리에 근거해서 감정에 호소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논리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감성만 해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감성적 니즈 환기가 이 조화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이 돼야지 고객이 훨씬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다름을 느끼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서 승부가 갈리냐면 이 고수들은 보통 감성적 니즈 환기에 탁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감성적 니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육이나 강의를 제가 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감성적이라는 거는 슬프거나 아프거나 우울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하게끔 하도록 이 상품을 구매하면 고객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의 인생과 삶에 또 가족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잘 부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감성적 니즈 환기의 핵심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칭찬 공감의 중심의 상담입니다. 그냥 설명하고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고객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고객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아, 이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다는 거죠. 자, 역시 칭찬과 공감을 통해서 고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그러면 고객은 아, 이분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성이 나오고 다른 영업 담당자랑 다르게 아, 이분은 다르다. 감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를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뢰 소개인데 이거는 정말 알짜배기, 그 다음에 확실한 소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이건 계약 이후에 서비스나 관계에서 나오는데 고객을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하거나 우리가 소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래 롱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고객,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 넘어갈 때마다 한 분 한 분한테 이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빚진 감정 만들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영업 담당자한테 고마운 감정을 만드는 거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 이후에 이런 관계나 서비스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 영업 담당자 너무 고마워라는 이런 계속해서 신뢰가 쌓이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면은요, 소개 요청했을 때 소개가 아주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고수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한테 잘했던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소개가 잘 나오는 건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고객 너무나 감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소개, 또 여러분들이 롱런하는 기틀이 마련돼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빚진 감정이란 심리학에서 무엇인가 받아서 고맙고 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되면 답례나 보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걸 막 해소하는 상황 속에서 소개라는 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이게 상담 과정에서도 적용이 좀 돼요. 뭔가 열정적으로 내가 상담을 하는 태도,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이런 정성 때문에 고객은 뭔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제 무수히 많은 사례 중에 제가 옛날에 일산에서 한 여성 고객분이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열심히 상담을 했죠. 열정적으로. 그리고 딱 끝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대화 나눠주시고 이거를 상담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미안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담당자는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와요. 아니면 필요할 때 찾아와요. 그게 아니고 내 담당자님 와서 늘 나한테 꼭 내가 있는 상품이라든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끊임없이 도움되는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열심히 고객의 속내를 들어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마운 감정을, 빚진 감정을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 거예요. 평상시에 고객이 처한 문제점이나 상황을 도와주는 행위와 정성이에요. 자, 나한테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거 왜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요, 그분은 소개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고객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내비두고, 그죠? 여기에만 매몰된다고 해서 또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감을.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처하는 문제점들을 내가 찾아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뭔가를 정벌해주고 해결해주는 그 행위, 결과값이 아니라 그 행위와 정성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신뢰와 고마운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객이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 관련된 거 아니면 뭐 부동산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고객이 나를 어떻게 신뢰하는 겁니까? 누구나 네이버 찾아봐 보면 다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찾아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게 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검색을 해서 정리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정리해서 고객분들이 판단하기 쉽게끔 제가 이제 만일에 이제 드린다면 고객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담당자 최고 아닙니까? 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효과적인 선물과 의미부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선물을 예를 들었었어요. 선물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 의미부여해서 드리냐는 거죠. 손편지를 쓴다든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장모님 찰옥수수를 선물하면서 장모님이 정성스럽게 재배했던 작물이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고객님 생각나서 드리는 거다라고 손편지까지 쓰시는 상황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집사람 요리책을 보는 거를 고객분들한테 편지를 써서 20분한테 편지를 써서 소개 많이 받아서 제가 14분을 고객을 모셨다는 얘기들.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이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선물을 쓰더라도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의미 부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잦은 소식 전하기. 참 이거 간단한 건데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 승부가 나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내 담당자가 너무 관심 전문가다. 전문가다는 건 뭐냐면 늘 나한테 관심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 꾸준하게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통계 말씀드렸죠. 조사에 의하면 고객은 2주에 한 번 정도 메시지 받는 것을 선호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통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객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꾸준하게 연락을 드리는 것 자체가 특히 안부를 묻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고마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핵심이다. 당연한 건데 이걸 실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고객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할 때 고객이 고마운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셨죠? 정리를 하자면 소개를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내가 어떤 토크나 화법을 잘 써서 소개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출발점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감동 소개, 신뢰 소개, 응원 소개인데 감동 소개하고 신뢰 소개를 오늘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상담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고객이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계약이 된 이후에, 고객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관계와 서비스에서 고객이 우리 영업 담당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움을 많이 받아서 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셨으니까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럼 효과적으로 소개를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부적인 스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